시작됐어요. 자, 이제 실습입니다. 실내 복원 이제 플라스틱 부분이죠. 플라스틱 부분에 제가 임의적으로 구멍을 2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내장재에는 가죽이든 시트든 뭐 가죽 시트든 비닐 소재든 플라스틱 소재든 이렇게 무늬들이 있어요. 이 무늬까지 어떻게 살리는지를 자 이제 시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복원을 하는데 쓰이는 재료로는 자 이렇게 젤 타입의 흐르지 않는 젤 타입의 접착제, 순간 접착제, 젤 타입의 순간 접착제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액체 타입의 순간 접착제, 그리고 이 둘을 강제적으로 빨리 굳힐 수 있는 경화제, 예,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샌딩에 필요한 사포들입니다. 800방, 600방, 400방, 220방. 자, 뭐 더 고운 게 필요하신 분들은 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하고요. 우리 또 수성 안료 자체가 충분히 이 방수는 은폐를 하고도 남으니까 600, 800, 400까지도 심지어는 다 가려지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자동차 실내를 구성하는 가죽이든 비닐이든, 보통 가죽 비닐이면 뭐 대시보드나 도어 트립 이런 데 비닐 위주로 많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는 요즘엔 전반적으로 뭐 엔트리급들 차량이라도 핸들이나 시트는 가죽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에 있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아직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플라스틱 내장재에는 우리가 실내 복원에 쓰이는 이 안료로 마감은 하지만 베이스로 유성도료가 깔려야 돼요. 이 플라스틱에는. 왜냐면은 움켜잡고 침투를 하면서 흡수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은 침투를 못해요. 우리 실내 복원의 안료가. 그래서 반드시 유성도료가 베이스로 깔리고 마감은 우리 이 수성 안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플라스틱, 딱딱한 플라스틱 내장재에는 베이스로 유성이 깔린다는 거. 자, 그러면 이 구멍을 메워 보겠습니다. 먼저 한 군형은 제가 흐르지 않는 젤 타입으로 시공을 할 거고요. 또 한쪽은 액체로 할게요. 근데 뭐 어떨 적에는 젤 타입으로 하고 어떨 적에는 뭐 액체 타입으로 하냐,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사용하시기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자,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성질이 급해요. 얘를 한 방에 짜서 한 방에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실내 복원은 가죽이나 뭐 염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씩 여러 번입니다. 조금씩 여러 번. 자, 흐르지 않죠. 젤 타입이라. 자, 이 젤 타입의 본드를 메꾸면서 위로 너무 많이 안 솟게, 최대한 많이 안 솟게 해주세요. 많이 솟으면 뭐 안 되냐? 안 될 건 없어요. 어차피 사포로 면을 잡을 거니까. 하지만 많이 솟으면 많이 솟을수록 시공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자, 지금 한 반 정도 메꿔졌어요. 자, 반 정도, 많이 솟지 않게 반 정도 메꿨습니다. 그리고 경화제를 뿌리겠습니다. 경화제는 흔들어 주시고, 약간 젖다시피. 자, 보시면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224포를 이용해서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샌딩 페이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어우, 저 왜 이렇게 거친 걸로 하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어차피 다 정리가 할 거니까 빠른 작업을 위해서 220방으로 자, 샌딩을 합니다.
자, 보통 자동차 내장재에 플라스틱, 이제 지금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차나 일본 차나 보면은 플라스틱 위에 이런 소프트한 막이 거의 안 입혀져 있어요. 그냥 생 플라스틱 그 사출 자체, 그냥 덩어리 자체인데, 간혹 뭐 독일차, 유럽차, 이런 유럽차들이나 혹은 요즘 나오는 국산 차들도 지금 보시는 이 지금 우리가 시공하는 이 교보제처럼 내장재 이제 고급화, 그죠? 비주얼로도 이렇게 고급화 혹은 촉감까지 질감까지 생각해서 생 플라스틱 그 자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소프트한 우레탄 막 같은 이런 막이 하나 입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어떻게 확인이 되냐? 생 플라스틱 같은 경우면은 이 우리 A6에 반응을 안 할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자체니까. 근데 가죽이든 플라스틱이든 이 위에 막이 입혀져 있는 실내 내장재의 어떤 막이든 우리 A6으로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직블록 쓰는 거를 보시면 가까이 대시면, 자, 이게 녹는 게 보이실 거예요. 녹는 게. 자, 이렇게 녹아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됩니다. 보통 보시면은 이 원판 자체는 훼손이 안 돼 있고, 이 입혀져 있는 막에 훼손이 돼 갖고 뜯기거나 뭐 쓸리거나, 지금 요 스크래치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차일 경우에는 굳이 뭐 특별한 우리가 스킬 필요 없이 그냥 얘 막만 이렇게 살살 녹여 갖고 면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 녹인 놈을 발라서 이런 식으로 면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유성 뿌리고 수성으로 마감만 하면 쉽게 시공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반절 막았는데, 자, 나머지 이제 또 반절을 메꿀게요. 경화제 뿌려주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솟았어요. 위로 약간 솟아갖고 제가 경화 타이밍을 요 반 메꾼 거보다 빠른 타이밍에서 샌딩이 들어갈게요. 자, 이러면은 조금 소프트하게 갈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워젤이라는 이 젤 타입의 본드는 경화제를 뿌려놓고 시간이 한 어느 정도 한 30초 이렇게 경과가 되면 돌덩이처럼 땅땅하게 굳고, 좀 빠른 타이밍에 내가 샌딩이 들어가면 좀 이게 좀 젤리처럼 부드럽게 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자, 샌딩을 해줍니다. 자, 샌딩 할 적에 최대한 부드럽게 해주세요. 압을 가하지 마시고, 이 방수 자체가 워낙 220방이면 거친 방수니까 굳이 압을 안 가해도 그냥 스냅만 이용해서도 샌딩이 잘 되니까요. 예. 자, 샌딩하는 와중에 보시면 샌딩이 된 부분은 이렇게 허옇게 될 것이고, 모자란 부분은 까맣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본드를 사용해서 그 미세한 안 메꿔진 부분까지 꼼꼼하게 메꿔주시는 거. 자, 너무 일자로만 한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생긴 거, 원형 틀 생긴 거를 생각하시면서, 자, 부드럽게 샌딩을 해주시자고요. 자, 만약에 샌딩하는 과정에서 덜 메꿔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젤을 접사로 찍어주시고, 잠깐만요, 조금만 발라서, 자, 펴 바릅니다. 이렇게 주위까지 살짝. 자, 그리고 굳이 경화제를 뿌리지 않고, 자, 빠른 스냅으로 얘를, 자, 가루와 같이 범벅이 돼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모자란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자, 스냅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네. 자, 구멍이 메꿔졌어요. 자, 이쪽 나머지 한쪽 군용도 제가 메꿔 보는데, 나머지 한쪽은 액체 타입의 본드로 메꿔 보겠습니다. 자, 액체라는 것은 지금 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밑에를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탈착이 된 상태니까 지금 이 방법이 통하지만, 내가 실차 시공을 했을 적에 이렇게 막지를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액체로 해야겠죠. 아니 이 젤 타입의 본드로 해야겠죠. 그리고 거의 뭐 이제 앞으로 시공을 해보시겠지만, 이건 이 액체는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거의 젤 타입으로 다 끝내실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젤 타입의 장점이라고 하면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러면 뭐 액체는 뭐 장점이 있냐? 액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중력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굳이 젤 타입의 본드 사용할 때처럼 제가 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 튀어나오는 거, 솟은 거. 왜? 지가 알아서 메꿔서 들어가죠. 액체니까. 자, 보실게요. 보이시죠? 자, 여기서 완전히 채워놓고 붙이지 마시고 나눠서, 실내 복원은 여러 번입니다. 얇게 여러 번. 자, 빠르게 경화되는 것을 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더 뿌려주시고. 자, 이 경화제가 지금 제가 위에 나머지 한번 더 뿌렸어요. 굳히고 나서도. 그건 뭐냐, 얘가 떨어지면서 그 경화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굳을 거예요. 기쁘잖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많이 솟은 것 같다 그러면 휴지로 약간 빨아 먹으면 돼요. 위에 거는. 네, 굳혀주시고, 이것도 샌딩을 하겠습니다. 잠깐 끌까요? 됐습니다. 자, 미세하게 홈이 남았어요. 홈이 남은 거 똑같이 살짝 발라서 흠집 혹은 흠집 주위에 좀 바르셔도 돼요. 자, 이 얇게 바른 거는 굳이 경화제 뿌리지 않고, 자, 빠른 스냅으로 가루랑 같이 섞여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자, 메꿔졌거든요. 자, 이제 마무리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220방으로 아무래도 이 면을 잡다 보니까 주변이 그래도 사포 이 샌딩 자국이 남아 있을 거예요. 요거를 정리를 해 주시는데, 자, 지금 이 교보제, 이 플라스틱 자체는 생 플라스틱이 아니고 그 위에 소프트한 막이 입혀져 있거든요. 그 막들을 제거하면서 1차적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매직 블럭에다가 A6을 뿌렸습니다. 자, 주변을 샌딩 주위까지 녹이면은요, 이렇게, 자, 막이 녹는 게 보여요. 자, 녹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 경화제 뿌리려고. 자, 주변까지도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죽였으면, 자, 방수를 400으로 낮출게요. 자, 220으로 샌딩하면서 남은 자국을 400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냥 정리하시는 것보다, 자, 물 샌딩으로 해주면 얘가 더 곱게 갈립니다. 자, 220방 사포로 인해서 생긴 자국을, 자, 부드럽게 샌딩을 해줍니다. 자, 400 물사포 샌딩만 해줘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더 한 방 더 올려서 뭐 600 혹은 800으로 마무리 하셔도 돼요. 자, 600까지. 주변 생긴 것까지 넓게 부드럽게 샌딩을 해줍니다. 됐어요. 자, 구멍을 다 메꿨죠. 자, 플라스틱은 맞바로 우리 지금 수성하고 유성 두 가지가 있는데, 수성으로 맞바로 뿌리면은 안 된다고 했죠. 수성 자체는 이 플라스틱을 파고들면서 흡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구성에서 뭐 벗겨질 염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딱딱한 플라스틱을 복원할 적에는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베이스로 유성도료로 입혀줘야 됩니다. 자, 유성도료를 입힐게요. 자, 유성도료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기로 건조시키지 말고요. 자연 건조. 아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빨리 굳혀야겠다 그러면 우리 수성도료 말리듯이 드라이기를 가까이 쬐지 마시고 좀 먼 거리, 한 뼘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온기로 말린다, 이 정도로 말려주시면 돼요. 자, 한 2-3분 텀 가지고 나서 1-2분 정도라도 갖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주변까지 자, 입히고 한 5분 정도라도, 자, 프레시 타임을 갖자고요. 지척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지척 건조라고 하는 거는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등을 가볍게 댔을 적에 끈적임이 안 남아있을 정도, 약간 끈적하지만 달라붙지 않은 정도, 이 정도의 건조를 말합니다. 자, 5분 정도 대기 시간을 갖고요.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요. 자, 이제 수성도료를 뿌려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뭐 아직 유성 지금 베이스로 깔아놓은 유성도료를 보면 광이 좀 많이 나잖아요. 자, 이것은 뭐 소강제를 이용해서 따로 광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베이스로 깔리는 도료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무리는 수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밑색이기 때문에
자, 그냥 광도에 상관없이 그냥 자 입히시면 됩니다. 자, 가볍게 실내 복원은 무조건 얇게 여러 번이라고 했어요. 자, 가볍게 뿌려주시고 자, 바로 지금 자, 이 수성에는 검정 도료에 글루즈 리무버라는 광택 제거제가 한 15%에서 20%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뿌리실 적에 상처는 이쪽에 있었지만 뭐 주변까지 자 복가시라고 그러죠, 일명. 자, 자연스럽게 주변까지도 입혀줘서 자 복원 자 상처뿐만이 아니고 복원한 곳과 복원하지 않은 곳이 서로 이질감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주변까지도 가볍게 스프레이 해주셔서 자 이질감 없이 이제 복원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수성도료 자체가 임패력이 좋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깔끔하게 지금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문양이 우리가 구멍을 메우면서 문양이 맨둥살이 되어버렸잖아요. 문양 형성을 시켜주는 방법인데, 자, 이 수성 도료를 이용해서 문양을 시키는데, 자, 스프레이건의 압을 낮추면 공기압을 바짝 낮추고 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얘들이 서로 겹쳐야 됩니다. 좌우 상하, 자, 겹쳐지면서 얘들이 랜덤식으로 얽히고 설키면서 문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드라이기로 이제 건조를 시키는데 너무 센 바람으로 드라이기를 키게 되면은 이 문양 자체가 지금 액체잖아요. 액체 수성도료이기 때문에 애들이 퍼트러질 수 있으니까 자, 약한 바람으로 타고 흐르게 자, 가볍게 자, 이 문양 형성 작업도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실내 복원은. 자, 만족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적당히 알아서 끊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편집하는 거니까. 자, 서너 번 반복해서 문양 형성을 시켜주시고, 뭐 서너 번 이상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뭐 작업자 스스로가 눈으로 봤을 적에 이 정도면 자연스럽다 싶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문양 형성을 시켜주세요. 자, 마무리 때는 주변까지도 상처만 주지 마시고 상처 주변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질감 없게 보이기 위해서 넓게 입혀줍니다.
찍었어요? 아니요? 눌러. 아직. 사장님 마무리 하시고 하신대요. 아니, 얘기를 하면 되지. 자, 문양 형성이 다 끝났으면 그 문양 형성을 시켰다고 거기서 마무리가 아니고 항상 마무리는 정상적인 스프레이로 다시 스프레이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